전통에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3대 필수 조건 하면 쾌면, 쾌식, 쾌변을 꼽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잘 주무시고 잘 먹고 시원하게 배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요. 근데 현대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나서 시원하게 배출하지 못해서 고민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가 바로 장 질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앞서 보셨겠지만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장에 유해균과 독소가 쌓이면 이게 염증이 쌓이게 돼서 심하게 되면 대장암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칫 그냥 방치했다가는 대장암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현대인들의 장 건강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아울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처럼 문자 메시지와 티벗 이용해서 생방송 중에 질문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장의 실체부터 파헤치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몰랐던 대장의 실체 하나하나 알아봅니다. 네. 첫 번째는요. 총 길이가 1.5m나 된대요. 그런데 한국형 대장암이 직장암에서 결장암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장암의 위치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신 교수님. 예, 보통 우리가 대장이라 그러면은 소장서부터 항문까지를 의미하는데요. 대략 펴보면 길이는 한 1.5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대장의 구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1.5m 정도 되고요. 소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변이 나오면 맹장을 거쳐서 결장이라는 데를 거쳐서 직장까지 오게 됩니다. 이 전체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결장은 맹장이랑 상행결장, 횡횡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으로 다음에 직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구조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보면은 결장에서는 변이 처음에 무르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됨에 따라 점점 굳어져요. 즉 수분이 많이 흡수되고 일부 남아있는 영양분이 이제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직장에 있게 되는데 직장은 변을 보관하고 있다가 변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뭐 이제 누구는 뭐 이 결장암이다, 누구는 뭐 직장암입니다. 이렇게 뭐 누구 구분짓길래 그래서 직장암, 결장암이 각각 다른 암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직장하고 결장이 이게 같은 대장이네요, 이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결장암하고 대장암을 다 합쳐서 저희가 대장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직장암이 사실은 반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장암의 비율은 줄고 결장암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장 중에서도 특히 우측 결장,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행 결장 쪽에 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여성이신 분에서 결장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뭐 길이가 1.5m나 된다고 하니까 펼쳐서 면적으로 보면 그만큼 병이 일어날 수 있는 면적이 넓다는 얘기잖아요.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들 결장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장의 실체는 바로 이겁니다. 100조 개, 무려 100조 개의 세균, 유익균과 유해균의 소리 없는 전쟁터. 뭔가 겨루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신 교수님? 예, 보통 장 건강의 핵심하면은 많이들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유산균, 유익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걸 개수를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대략 한 100조 개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무게로 따지면 대략 1kg 정도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해균이라든가 유익균들이 상태에 따라서 우리 장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게 결정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유해균이 증가할 경우에는 평형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거 유익균이 좋다고 해가지고 유익균을 늘리려고 유익균을 많이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 장에 그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게? 유산균 제제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장내 세균이 대장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 제제들을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현재 의학이 실제 치료에 적용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성 장질환도 장내 세균의 변화가 중요한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떤 유해균이 진범인지 정말 문제가 되는 건지 또는 어떤 유익균을 먹어야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지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연구가 좀 더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유산균 제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광고 문구만 듣고 맹신하기보다는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선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대장의 실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2의 뇌. 바이러스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 창고라고요. 장이랑 뇌랑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왜 제2의 뇌라고 불릴까요? 우리가 보통 장을 제2의 뇌라고도 얘기할 만큼 심장이라던가 뇌만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화라던가 흡수라던가 이런 거 관련된 소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드시게 되면 음식물에 포함된 여러 세균이라던가 나쁜 물질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음식물을 통해서 음식물만 들어와야 되지 나머지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즉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면역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의 전체 면역 기능의 70에서 80% 정도가 보통 장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잠깐일 경우에는 뭐 장염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될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완성화돼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여기 가도 면역력, 저기 가도 면역력, 그렇죠. 면역력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장을 튼튼하게 지키면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건가요, 신 교수님? 우리가 보통 면역 기능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세포가 세균을 잡아먹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튼튼하다라는 거는 면역 기능이 좋은 거기 때문에 소화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들이 침투했을 때 이것들이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좋은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이런 것들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